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주원입니다. 지난번에는 형사 절도죄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민사라고 하면은 혹시 한 PD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요, 사람들 간의 싸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보통 많이들 일어나는 소송 중에 하나가 대여금 반환 소송, 빌린 돈, 내 돈 내놔. 이런 사건은 특히 소액 사건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경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액 사건은 소송액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3천만 원에서 1원이라도 넘어가면 단독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 요거는 액수에 따라서 비계적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소액 사건 법정에 들어가 보시면 액수도 다양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연으로 그렇게 소송을 접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고도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원래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근데 소송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혼자 하시는데 좀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법률도 어렵고 절차도 까다롭고, 법원에서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전자소송화가 되어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일반 서민분들이 생각하시기 어려운 건 사실이고, 법원 직원분들은 왠지 모르게 좀 더 불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떼인 돈을 받고 싶은데 각자 장단점이 있다면 하나씩만 꼽아주실래요? 나홀로 소송을 하실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죠. 비용 330에서 550 그 정도의 소송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또 인지대라든가 송달료라는 이런 비용은 또 별도예요. 인지대라는 것은 소송액, 소가, 아까 3천만 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소송 목적 가액이 크면 클수록 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액수가 커지거든요.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인지대하고 송달료,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혼자 소송을 하시더라도 인지대하고 송달료는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비용을 한꺼번에 목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혼자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홀로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단점은 뭐예요? 질 수 있죠. 해소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말인데 이게 한국말이 아니야.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변호사들끼리 하는 농담 중에도 변호사가 하는 말은 번역가 같다고, 의뢰 당사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할 말은 적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본인 이야기니까 쌓인 게 많잖아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적으셔가지고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좋은 말도 적지만 필요 없는 말도 많이 적기 때문에 이게 소송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용어 자체도 나는 A라고 적었는데 알고 보니까 A 다시나 또 사실상 B의 효과를 내는 말이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시면은 패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냥 섣부르게 혼자 진행을 하셨다가는 비용은 아끼실 수 있는데 결과를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잘 준비를 하시길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증거 자료, 바로 아실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금 반환 같은 경우에는 참 일이 쉬워져요. 정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 없이 나홀로 소송을 준비를 하셔도 거의 90% 이상 100%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굳이 이런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별도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급 명을 신청 하시는 방법도 소송보다 월등하게 빠른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차용증이라는 게 중요한데, 근데 보통 또 차용증을 안 쓰잖아요. 네. 보통 친구들끼리 돈 빌리고 하는데, 저도 제 친구 흰둥군에게 로스쿨 다닐 때 학비가 없어가지고 입학할 때 그때 700만 원 그때 빌렸단 말이죠. 흰둥 캐피탈에 700만 원을 빌렸는데 차용증 당연히 안 썼어요. 저희끼리도. 근데 물론 이 경우에 제가 배째라라고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쵸? 이런 경우에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체 내역 같은 게 있으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할 때 그 중요한 요건이 내가 돈을 빌려준 대여한 사실, 그리고
돈이 건네간 사실. 돈이 건네간 사실은 예금 거래, 거래 내역서, 뭐 송금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실제로 그 돈이 1,000만 원, 700만 원이 건네갔다라는 자료가 남게 되잖아요. 보통 차용증은 없어요. 차용증은 없는데 예금 거래 내역서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차용증이 있는 것만은 못하죠, 아무래도.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 돈을 소액이든 뭐 다액이든 나중에 친구들끼리 돈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 쓰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차용증에 들어가는 내용은 별게 아니에요. 당사자 A라고 할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B, 액수, 그리고 이 돈을 언제까지 쓸 건지, 언제까지 갚을 건지, 기한, 그리고 돈 빌려주는 오늘 날짜, 그리고 서명이든 도장이든 A 서명, B 서명,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제일 좋지만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보통 누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양식 맞춰가지고 글을 쓰고 있어. 사람을 쓸 때 여기 보통 주민번호라든가 그리고 주소를 쓰긴 씁니다. 다. 소송을 진행을 하려면 주민번호하고 주소가 있어야지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정식 차용증에는 기재를 하는데, 이것도 작성하기가 힘든, 그런 뭔가 좀 껄끄럽다, 민망하다, 그런 경우에는 빌려준 전후에 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한테 3,000만 원, 200만 원 빌려줬다. 그치? 내가 이거 언제까지는 꼭 써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꼭 갚아달라 라는 식으로 카톡으로 하나만 남겨놔도 사람 들어가고 액수 나오고 기한 언제까지 써달라고 했으니까 요게 차용증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카톡에 한 줄 문자로 남겨놓는 것하고 안 남겨놓는 것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소송에 들어가면은. 돈 빌려줬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 별짓을 다 하거든요.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그때 너 돈 빌려줬지 않냐라는 막 유도신문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는 걸 미리 안 만들어 놓으면은 사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보내놓은 거 캡처한 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래도 훨씬 소송이 쉬워지거든요. 완벽하다고는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완벽에 가까워요. 이 정도만 해도. 이런 말만 번지르르하게 카톡으로만 해놓고 실제로 돈을 안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증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증명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해야 되는 부담을 훨씬 덜 수 있고, 그러면 승소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소한 습관이라도 하나씩 해두시면 훨씬 나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자 같은 거는 법으로 혹시 정해져 있나요? 이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돈을 빌려줬을 때 티를 내자인가요? 아, 그렇죠.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할 때 보통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깝긴 하더라고요. 차용증이 있으신 분들이 30%가 안 됐던 것 같아. 특히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못 받으십니다, 사장님이라고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영수증이라도 받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보통 또 그런 것도 안 하시고, 나는 줬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이걸 왜 돌려받을 수가 없냐. 하늘이 알고 땅은 아는데 판사님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란 말이죠. 판사님은 몰라. 알려줘야 돼. 아, 너무 웃겨.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쉬워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돈 빌려줄 때는 티를 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